네, 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야구 판타지 리그 드래프트가 끝났는데, 어제 시간대가 좀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제가 녹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오늘 하루 지나서 녹음하고 바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네, 형식은 지난번과 같이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야구 리그 방식은, ESPN과 다르게 로트쉐리 방식으로 진행됐고, 총 15분과 총 15명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10라운드까지 진행을 해서 총 150명의 선수를 뽑았고요. 그래서 1라운드부터 일단 10라운드까지 잘 뽑힌 선수, 또 좀 예상보다 좀 높게 뽑힌 선수, 이렇게 저번처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는 뭐 다들 잘 뽑았으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2라운드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잘 뽑은 선수로는 2라운드 2픽으로 릴라드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릴라드가 보통 헤드투헤드 드래프트에서도 이번 예상 순위에서 한 10위권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면은 1라운드 후반으로도 충분히 채갈 수 있는 순번이었는데 15명 드래프트에서도 지금 2라운드 초반 픽으로 밀리는 거 보면은 좀 예상보다 많이 내려갔죠. 릴라드가.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초반에 커리 웨스트브룩 이후에 중반에 크리스폴 조널 이후로 이제 다 포워드 빅맨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릴라드가 인기를 덜 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약간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라운드에 릴라드를 뽑으신 분이 굉장히 잘 한 것 같고, 일단 1라운드로 드러먼드를 뽑으셨어요. 11픽으로. 릴라드를 안 뽑고, 제가 봤을 땐 드러먼드를 뽑은 거는 확실히 저희 리그에 더블 더블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더블 더블 획 횟수를 생각하시고, 먼저 드러먼드를 뽑은 다음에 남아있는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선수인 릴라드를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랬고, 2라운드에서 가장 좀 아쉬웠던 선수로는 캔바 워커. 네, 캔바 워커가 물론 샬럿에서 지난 시즌에 굉장히 잘했습니다만,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였고요. 또 샬럿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고, 일단 지난 시즌만큼 꾸준히 잘해준다는 보장이 조금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뒤에 있던 선수들이 지미 버틀러, 브룩 로페즈, 아이지아 토마스, 데로잔, 또 케빈 러브 이렇게 있는데 캔바 워커는 조금 그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안정감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에서는 바툼. 네, 바툼이 8픽? 9픽으로 뽑혔는데 네,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네, 클레이 탐슨이 3픽으로 뽑힌 이후에는 전부 다 포워드, 센터 위주로 많이 갔네요. 고베어, 헤이워드, 페이버스, 마크 가솔, 드와이트 하워드, 그리고 위긴스 다음에 바툼이 뽑혔는데 네, 바툼 굉장히 괜찮죠. 이 3라운드 때에서 포워드 치고 어시스트가 되는 게 헤이워드와 바툼 뿐이었는데 네, 바툼 잘 한 것 같아요. 네. 라우리 커즌스 그 다음에 바툼이었으니까 네, 바툼도 물론 더블 더블 카테고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전부 다 고루고루 채워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여서 뽑았고, 조금 아쉬웠던 선수는 사실 이번 이틀 간격을 두고 시즌 아웃급 부상이 하나 터져가지고 좀 많이 손해를 보신 유저분들이 있을 텐데, 크리스 미들턴이 왼쪽 햄스트링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결장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지금 9월 말인데 6개월이면 3월 말. 미러키가 플레이오프를 확정짓지 않는 한 웬만하면 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6개월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 전에 복귀를 할 것 같은데 그래봤자 한 달? 그러면 2월 말인데 뭐 페이스 올리고 하다 보면은 겨우겨우 하다 보면은 시즌이 끝나 있겠죠. 만약에 플레이오프를 가지 못한다면, 간다면 아마 플레이오프를 뛸 텐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경기력 회복에 초점을 두고 이번 시즌은 아마 마무리하지 않을까. 굉장히 미들턴을 뽑으시는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3라운드 때에서 보통 많이 뽑혔었는데 이 선수도
득점력도 좋고 또 통산 3점슛 성공률이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3점슛이 그 정도로 좋다는 것은 슛 셀렉션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 사실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쪽에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쿤보와 함께 같이 뛰면서 쿤보의 약점인 좀 슈팅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좀 강점이 있는 선수였는데 이렇게 확 날아가 버리니까 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나름 주전 스몰 포워드 슈팅가드로 쓰일만한 자원인데 이렇게 판타지 드래프트에서 완전히 아웃이 돼버린 게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한번 뽑아봤습니다. 미들턴 얘기 또 할 겸 이렇게 좀 안타깝게 돼버린 케이스를 얘기할 겸 해서 3라운드, 그렇다고 미들턴을 잘 못 뽑은 건 아니에요. 3라운드 후반에서 미들턴을 뽑았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부상으로 인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4라운드에서는 론도가 4라운드 초반으로 뽑혔는데 역시 이 리그가 더블 카테고리가 추가가 되면서 확실히 이제 더블을 고정적으로 찍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일찍 채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단 1라운드는 그렇다 치고 2라운드에서 디안드레 조던이 2라운드 초반에 뽑혔고 드러먼드도 1라운드 후반에서 뽑혔는데 헤드투헤드에서는 두 선수 전부 다 4라운드 초반 후반에 뽑혔었어요. 디안드레 조던 같은 경우는 제가 뽑았었고 드러먼드는 4라운드 초반에 뽑아서 ESPN 리뷰할 때 드러먼드를 4라운드에 뽑은 건 굉장히 잘한 거다 라고 했었는데 이 두 선수가 1, 2라운드 후반 초반 때 뽑히면서 이제 더블 카테고리를 챙겨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채갔습니다. 케밀 러브 같은 경우에도 2라운드 후반 때 뽑힐 픽은 아닌데 확실히 더블을 생각하고 데려가신 것 같고, 고베어도 약간 좀 일찍 뽑혔는데 이 선수는 득점이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리바는 10리바 이상 잡아줄 수 있는 선수니까 그렇고, 하워드도 더블을 생각해서 3라운드 중반에 뽑혔고, 이렇게 좀 더블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일찍 뽑혔는데 론도도 그 케이스 중에 해당이 됩니다. 어시스트에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시카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일 텐데 작년 세크라멘토 때처럼만 해준다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크라멘토는 거의 자유를 중시하는 농구였는데 시카고는 그렇게까지 자유를 중시하지는 않는 것 같고, 호이버그 감독이 그래도 나름 전술을 짜서 이렇게 펼칠 텐데 론도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세크라멘토에서는 커즌스라는 걸출한 빅맨이 있었기 때문에 론도가 2대2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시카고는 반대거든요. 로빈 로페즈가 있긴 합니다만 로빈 로페즈는 수비 쪽에 강점을 드러내는 선수지 공격력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될 게 없는 선수거든요. 그냥 받아먹기, 세컨 리바운드 찬스를 이용한 득점 밖에 없어서 론도가 픽앤롤 플레이를 해도 줄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시스트를 뿌려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루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론도를 4라운드 후반 첫 픽으로 뽑은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론도를 내심 노리고는 있었는데 이거는 좀 이따 뒤에 이제 팀 분석할 때 제가 저희 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라운드에서 조금 높게 뽑힌 선수는 트레버 아리자입니다. 론도 바로 다음 픽으로 뽑혔는데요. 그 뒤에 레지 잭슨, 부셰비치, 벤 시몬스, 노비츠키가 있었습니다. 사실 트레버 아리자도 뭐 스몰 포워드, 슈팅 가드, 그리고 3점 슛이 필요한 팀에게 있어서는 주전으로 내서도 될 만한 급이긴 합니다만은 14픽.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릴라드와 미들턴, 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셨던 분이 또 이렇게 아리자로 또 선정이 됐네요. 어쨌든 드러먼드, 릴라드, 미들턴 잘 뽑으셨어요. 그 당시엔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다 싶었고 했는데 아리자를 뽑았을 때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릴라드하고 미들턴 전부 다 3점이 어느 정도 있고 드러먼드 리바운드 걸출하고 또 릴라드도 나름 그래도 리바운드가 4-5개는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바운드 쪽에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3점 슛에서도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었는데 조금 아쉽죠. 차라리 레지렉슨을 뽑았으면은 어시스트나 리바운드, 득점, 뭐 폭발력에 있어서도 아리자한테 전혀 뒤지는 게 없고요. 특히 아리자가 없는 레지 잭슨의 그 어시스트, 오히려 어시스트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아리자를 뽑은 게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리그는 그렇게 뻘픽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다들 성의 있게 굉장히 잘 뽑아주셨고 해서 굉장히 커미셔너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드래프트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 하셨어요. 왜냐면은 야후 그 어플? 새로운 창을 통해서 1분 30초 내에 빠르게 픽하는 그런 방식을 굉장히 다들 선호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굉장히 의문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재밌다고 나름 이것도 하는 맛이 있다고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라운드는 사실 3라운드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앞서 얘기했듯이 미들턴이 시즌아웃구 부상을 당하면서 수혜를 입은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밀워키의 그 백업 라인들, 네, 그렇게 해서 5라운드는 확실히 자바리 파커가 뽑혔는데 5라운드 중반에 뽑혔거든요. 사실 이 선수 5라운드 중반에 뽑힐 때 그렇게 썩 좋은 픽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팀에 있어서 봤을 때는 사실 3번이 필요하긴 했어요. 근데 자바리 파커 같은 경우에는 3점 슛이 없어서 조금 한계가 있는 스몰 포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들턴이 시즌 아웃돼 버리면서 어쨌든 자바리 파커와 이제 쿤보를 같이 뛰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바리 파커는 미들턴의 출전 시간을 그대로 흡수하게 될 것이고 뭐 3점 슛이야 뭐 못쓰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득점이랑 리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챙겨줄 수 있는 선수고 미들턴의 출전 시간을 빌어서 더욱더 스탯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뽑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누린 거죠. 네. 그 반대로 좀 높게 뽑힌 선수는 데릭 로즈입니다. 데릭 로즈도 5라운드 중반에 뽑혔는데 이 선수 예상 순위가 한 90대 후반에서 10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데릭 로즈가 뽑힌 순위는 한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 그 정도 뽑힌 거면 확실히 좀 높게 뽑혔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으로 가드를 뽑은 겁니다. 포인트 가드를. 네, 그래서인지 좀 약간 포인트 가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바로 앞에서 브랜든 나이트를 뽑힌 게 데릭 로즈를 뽑힌 거에 있어서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뒤에 루비오도 있긴 했지만 루비오도 사실 유리 몸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분들이 꽤 있었을 테고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데릭 로즈에 대한 팬심? 그것도 분명히 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데릭 로즈 5라운드 중반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6라운드에서는 제가 뽑은 제레미 린을 뽑아왔습니다. 6라운드 후반에 뽑혔는데 사실 제레미 린이 사실 지난 시즌에 샬럿에서는 그냥 그랬어요. 물론 잘하긴 했습니다만 벤치 멤버로 출격을 하다 보니까 스탯을 뽑아낼 출전 시간 자체가 조금 적었었는데 그래도 13득점에 한 3리바 2어시? 4어시였나? 3어시였나? 어쨌든 그 정도 해줬는데 폭발할 때는 또 폭발해주고 좀 침묵할 때는 침묵해주는 좀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확실히 이제 브루클린으로 가게 되면서 주전 자리를 확보를 했죠. 이제 브루클린은 정말 픽도 없고 선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퍼 벌판인 팀이 돼버렸지만 그래도 브룩 로페즈와 제레미 린 이 1, 2옵션이라도 있어서 그래도 굴러가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레미 린도 센터를 그래도 활용하는 방법을 대충 알고 있고 또 감독 또한 제레미 린이 뉴욕 시절에 린세니티를 한창 만들어냈을 때 같이 있었던 친했던 코치가 이제 브루클린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샬럿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신임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인터뷰에서도 제레미 린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아마 최소 30분 넘기는 주전이 될 텐데 그런데도 6라운드 후반에서 제레미 린이 남아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뽑아왔고 6라운드에서 좀 아쉬웠던 선수는 케네스 페리드. 그 앞에 마일스 터너 나가고 줄리어스 랜들 나가면서 이제 첫 번째 1픽 분께서 조금 쪼들리셨나봐요. 그래서 페리드를 뽑았는데 사실 이 팀은 그렇게 리바운드가 지금 딸리는 팀은 사실 아니었어요. 일단 1픽으로 앤서니 타운스를 뽑았고 3픽으로 알드리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슈레더도 뽑고 뭐 데로전도 뽑았는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리바운드가 필요한 팀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6라운드에 페리드를 뽑고 나서부터는
리바운드 쪽에는 초점을 안 맞추고 거기서 빅맨을 끊어버렸죠. 하지만 6라운드, 7라운드 동시픽 상황에서 페리드를 6라운드 맨 마지막 픽으로 올려버렸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7라운드 초반 지나서 중반부터 갑자기 센터들이 주르륵 나가기 시작했는데 스티븐 아담스를 시작해서 트리스탄 톰슨, 로빈 로페즈 그리고 그 뒤에 마일스 플럼리, 잭 랜돌프까지 남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페리드가 물론 터질 때는 빵빵 터지는 선수지만 지난 시즌을 봤을 때는 굉장히 되게 안 풀리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포인트 가드와 호흡이 잘 맞을 때 그럴 때 되게 탄력을 받아서 방방 날뛰는 타입인데 제가 봤을 때 타이로슨이 이적을 하게 되면서 페리드가 좀 힘을 많이 잃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포인트 가드가 무디아인데 무디아이가 과연 페리드를 잘 살려낼 수 있을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한번 페리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진짜로 그냥 랜돌프나 트리스탄 톰슨, 로빈 로페즈 이런 선수만 뽑았어도 아마 괜찮았을 텐데 조금 페리드는 2% 부족하지 않나. 물론 터지면은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앞서 말했던 선수들에 비하면 폭발력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터지는데 막 25득점 24리바운드 하고 막 그런 선수인데 안 터질 때는 정말 미미하고 막 8득점 7리바운드 막 이렇게 하는 선수여서 좀 기복이 심해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7라운드에서는 잘 뽑은 선수가 랜돌프입니다. 랜돌프가 무려 7라운드 15픽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7라운드 한 바퀴 삥 돌고 맨 마지막 픽으로 뽑혀서 연속 픽으로 왔습니다. 랜돌프를 이렇게까지 푸대접을 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스티븐 아담스를 뽑았었는데 7라운드에 물론 랜돌프를 뽑을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또 랜돌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랜돌프를 뽑아야 되나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ESPN 리그와 너무 닮아지는 것 같아서 이번엔 좀 변화를 주고자 한번 스티븐 아담스를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랜돌프를 놨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랜돌프가 7라운드 마지막 픽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7라운드 마지막에 뽑으신 랜돌프 뽑으신 분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챙기셨다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7라운드에 좀 아쉬웠던 선수는 드루 할러데이. 네, 그냥 이건 한마디로 아직 뽑힐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드루 할러데이를 7라운드에 뽑는다는 것은 일단 무기한 결장인 상태에서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7라운드, 네, 10번째 중에 7번째면은 그래도 나름 벤치 멤버 중에서도 꽤 꾸준한 선수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할러데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그렇게 뽑아놓은 거는 물론 IR 슬롯에 박아놓고 FA에서 데려오면 되죠. 근데 이 리그 크기를 보시면 알듯이 150명을 뽑고 남은 FA 시장은 그렇게 뭐라고 해야지? 풀이 넓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7라운드 선수를 대체할 만한 FA가 절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8라운드 돌아왔을 때 지루 할러데이를 뽑았으면 적절하지 않았나. 네, 7라운드 중반에 뽑혔는데 8라운드 중반이었으면은 나름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루 할러데이가 일찍 돌아온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헛수고가 되겠죠. 근데 이제 좀 한 30경기 이렇게 결장하고 돌아온다면 조금 시즌 초반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8라운드에서도 역시나 아까 랜돌프와 같이 세트로 뽑힌 썰린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롤로그에서도 말했고 ESPN 리뷰에서도 말했고 오늘 또 말하는데 지금 8라운드 1픽으로 뽑혔습니다. 8라운드 1픽이면 꽤 괜찮죠? 근데 지금 토론토가 트레이드 루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코리 조셉이랑 1라운드 픽을 넘기는 대신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일 오카포를 받아온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카포를 받아오게 된다면 썰린저는 확실히 백업으로 가겠죠. 다만 이제 오카포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설린저가 들어갈 구석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설린저도 장담을 못하죠. 어쨌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은 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라우리도 좀 체력이 그래도 조금 약한 편인데 이 와중에 코리 조셉을 내보낸다. 그러면은 라우리가 다쳤거나 지쳐서 좀 쉬어야 할 때
백업을 해줄 만한 가드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또 가뜩이나 토론토 단장인 유질 단장이 1라운드 픽을 넘기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카포가 분명히 지난 시즌 루키 시즌에 잘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수비가 안 되는 선수를 1라운드 픽까지 주고 또 백업 가드를 줘가면서까지 데려오는 수고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설린저를 뽑은 겁니다. 네. 그리고 8라운드에서 조금 아쉬웠던 선수는 윌 바튼입니다. 윌 바튼 사실 지난 시즌에 굉장히 잘했어요.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FA 리스트에서 거의 한 10%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다가 거의 85%까지 가는 걸 봤는데, 네. 물론 근데 제가 그래서 탐이 나서 데려왔었는데 그때는 또 하향세를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네, 약간 주식 시장 같이 파바바가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가는. 그래서 시즌 후반에는 좀 성적이 좀 안 좋았는데 한 중후반까지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 원인으로는 윌슨 챈들러가 시즌 초반에 개막하기도 전에 엉덩이 수술을 받느라고, 엉덩이뼈 수술을 받느라고 완전히 시즌 아웃이 돼버려가지고 윌 바튼과 게리 해리스가 약간 좀 이득을 많이 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윌슨 챈들러도 한 시즌은 쉬고 복귀를 앞두고 있고, 또 덴버가 1라운드 5픽으로 자말 머레이라는 슈터를 또 한 명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버의 슈팅가드 포지션도 꽤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섰는데 바튼의 게리 해리스의 윌슨 챈들러 그리고 자말 머레이, 이 네 명이 돌아가면서 뛴다면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하면 둘 다 스탯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8라운드 중반 조금 아쉬운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지난 시즌에 잘했습니다만은 지난 시즌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라운드에서 잘 뽑힌 선수는 알 제퍼슨. 네, 알 제퍼슨이 9라운드 중후반에 뽑혔습니다. 일단 알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유타와 샬럿에서 좀 약간 무리를 한 나머지 마지막 샬럿 2년을 거의 부상 재활 하다가 끝나고 FA로 풀려서 인디애나로 정착을 했는데, 인디애나에서는 그렇게 알 제퍼슨의 공격력을 많이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폴 조지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고 제프 티그도 데려왔겠다. 몬타 엘리스도 아무리 기량이 좀 녹슬었다고 하더라도 돌파력은 여전히 있고, 또 마일스 터너라는 시니어가 떠오르고 있어서 알 제퍼슨이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수비 같은 측면에서도 이것저것 커버가 가능한 선수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냥 재활목만 해줘도 충분히 돈값했다라는 말이 나올 텐데, 이 선수를 9라운드에 잡은 거는 그래도 굉장히 잘 잡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알 제퍼슨이 아무리 폼이 떨어졌더라도 그래도 왕년에 한창 날뛰던 그런 센터였는데, 또 이제 인디애나에서 출전 시간을 최소한 20분 이상은 받게 될 테니까 공격력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충분히 그만한 생산력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9라운드에서 좀 아쉬웠던 선수는 윌리 컬리스테인. 이 선수는 오히려 9라운드 초반에 뽑혔어요. 그러니까 알 제퍼슨보다 앞에 뽑혔는데 차라리 둘이 바뀌었으면 오히려 좀 알맞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컬리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좀 약간 기대를 모으면서 데뷔를 했는데 확실히 커즌스가 있으니까 이 선수의 롤이 정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비 쪽에 치중을 했고, 커즌스가 수비를 안 하는 대신 이 선수가 커즌스의 목까지 수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공격력을 좀 많이 끌어올려야 할 편이 좀 쉽고, 약간 그리고 리바랑 블록 쪽에서 좀 두각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즌에는 사실 좀 생각보다 많이 미미한, 물론 커즌스가 없을 때 윌리 컬리스테인이 좀 괜찮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부족하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9라운드 3픽으로 뽑힌 거는 무슨 생각이 드셔서 그렇게 뽑은 건지, 그렇다고 그 팀이 그렇게 빅맨진이 딸리는 팀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그냥 FA 슬롯으로 비워놓은 건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뽑은 건지, 네, 조금 의중을 알 수 없는 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0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에서 잘 뽑은 선수는 텔레토비치. 이 선수도 미들턴의 부상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텔레토비치를 뽑았는데, 텔레토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지난 시즌에 요긴하게 잘 써먹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피닉스로 그때 이적을 했는데
마키스 모리스와 마커스 모리스가 그때 멘탈이 터지면서 막 피닉스랑 막 싸우고 그럴 때 텔레토비치가 꾸준하게 경기에 나와주면서 3점슛 넣고 리바운드하고 득점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평균 스탯을 많이 끌어올렸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존 루어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존 루어는 지금 디트로이트로 이적을 해서 과연 10분이나 뛸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텔레토비치도 사실 미러키로 이적했을 때 왜 저기 갔을까 싶었거든요. 아무리 뛰어봐야 한 20분 초반대일 텐데 근데 미들턴이 나가면서 이제 자바리 파커가 4번을 뛰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고 어쨌든 텔레토비치와 쏨메이커 멀로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래도 3점슛 스페셜리스트로 뽑힐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요긴하게 많이 또 이렇게 해서 잘 써먹을 것 같아요. 한 25분 이상까지도 가능할 25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3점슛 한 평균 2개만 찍어도 10라운드 픽으로는 손색이 없는 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아본 선수, 좀 아쉬웠던 선수는 자말 크로포드입니다. 자말 크로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3-4시즌 동안 계속 클리퍼스에 있었어요. 크리스볼 옆에서 열심히 돌파하고 3점슛 넣고 네 그런 선수였는데 레딕이 들어오면서 스탯이 많이 깎였어요. 네 많이 갉아먹기를 했죠. 물론 레딕도 잘 했고 크로포드도 잘했기 때문에 최근 클리퍼스의 성적이 좋았긴 했습니다만은 점점 클리퍼스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죠. 물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리핀이 좀 사고를 쳐가지고 1라운드에서 꺾인 게 없잖아 아쉽긴 했습니다만은 네 확실히 자말 크로포드도 레딕과 이제 출전 시간을 나눠 먹으면서 예전만큼의 생산력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5경기 중에 한 번 터진다 싶으면은 지금은 한 10경기에 한 번 터질까 말까? 한 12경기에 한 번 터질까 그 정도 싶어가지고 아마 이것도 좀 FA 슬롯을 비워놓으려고 뽑은 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한번 10라운드까지 열심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세 팀이 더 늘어나서 글쎄요 더 길어질지 모르겠네요. 잠깐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1팀부터 한번 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전 베스트 5는 슈레더, 데로잔, 해리슨 반즈, 알드리치 타운스입니다. 이 외에 뽑힌 선수는 페리드, 레딕, 타이릭 에반스, 제러드 베일레스, 그리고 카이 코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밸런스를 일단 좀 생각하시고 많이 뽑은 것 같고 3점 슛에도 좀 공을 들이신 것 같은데 레딕과 코버 이 두 명을 뽑았을 때에 제가 앞서 얘기한 적도 있듯이 3점슛과 야투 빼고 좀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쪽에 좀 손해가 있지 않을까 두 명이나 3점슛 슈터들을 뽑은 거는 그리고 타이릭 에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서 언제 복귀할지 사실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IR 슬롯을 생각하고 뽑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베일리스를 뽑은 거는 그래도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초반 픽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일단 1픽으로 타운스를 뽑은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저희 15인 리그에서는 당연히 웨스트브룩 하드는 뽑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타운스를 1픽으로 뽑으셔서 다들 좀 논란? 하지만 이번 시즌이 끝나고 봤을 때 타운스가 분명히 1픽한 후보라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어디선가. 네. 그랬고 2라운드, 3라운드 연속 픽이다 보니까는 좀 부담 없이 데로잔과 알드리치를 차곡차곡 데려가셨고 반즈 슈레더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댈러스에서 스몰 포워드로 뛰면서 출전 시간을 보정받으니까 네 평균 득점 3점슛 다 괜찮을 것 같고 슈레더도 마찬가지고 백업 구성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타이릭 에반스만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베일리스도 좀 필라델피아에서 좀 터져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너무 희망 고문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백업진이 너무 희망 고문을 많이 시키는 라인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랬고 이 팀도
네, 1라운드 픽을 커리로 뽑았습니다. 웨스트브룩과 하든을 다 거른 1, 2픽이 됐죠. 네, 그래서 커리, 아이지아 토마스, 챈들러 파슨스, 테디우스 영, 그리고 알 호포드입니다. 이외로는 줄리어스 랜들, 몬타 앨리스, 루올댕, 자자 파출리아, 제럴드 앤더슨입니다. 일단 이 팀도 어느 정도 베스트 5 내에서 밸런스를 추구를 했어요. 일단 커리 토마스면은 어시스트 전혀 문제 없고요. 호포드의 부족한 리바운드를 파슨스와 테디어스 영이 보강을 해줄 것 같고, 득점력도 커리 토마스면은 3, 4, 5픽이 조금 부진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밸런스가 고루고루 잘 이뤄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업 라인업도 랜들, 앨리스, 댕, 파출리아, 핸더슨. 이게 딱 분업이 되어 있는 느낌이죠. 랜들 같은 경우에는 야투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더블 찍어줄 수 있는 좀, 이 리그 안에서는 백업치고 굉장히 레어한 선수가 되어버렸고, 랜들이. 또 몬탈리스도 이 정도 7라운드 초반 픽이면은 그래도 뭐 괜찮다 싶은 정도고, 루올댕도 이틀 전에 비해 이제 룩 월튼 감독이 루올댕을 시즌 초반에는 주전 라인업으로 세우겠다라고 밝혀서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지난 시즌 마이애미에서처럼만 해줘도 네, LA 3번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댕 같은 경우도 이것저것 3점 되고 스틸 되고 블락도 되고 다 하니까 괜찮고, 파출리아도 네, 스티브 커 감독의 말을 빌려서 주전 5번 자리를 꿰찼다고 합니다. 물론 프리시즌 뛰는 거 봐야 확신을 할 것 같지만, 어쨌든 파출리아도 골든스테이트에서 보거트의 자리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선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전체적으로 15팀이 고루고루 잘 뽑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다, 잘 뽑으셨습니다. 잘 뽑으셨습니다. 그 얘기 할 텐데 아마 좀 포인트 별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이 팀도, 이 팀은 글쎄요. 그렇게, 뭐라고 해야지. 폭발력 있는 라인업은 아닌 것 같아요. 커리랑 아이지아 토마스 빼고는. 나머지는 좀 되게 안정적인 스탯을 뽑아내는 선수들 위주로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누구 하나 터져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시즌 이제 중반으로 가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제럴드 핸더슨을 버리고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는 게 괜찮을 듯 싶은데, 일단 핸더슨이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플레이를 하나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3픽. 네, 3픽, 4픽은 정말 수혜를 많이 본 케이스예요. 1, 2픽이 웨스트브룩과 하든을 거르면서, 그래서 당연히 3, 4픽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웨스트브룩과 하든을 가져갔죠. 3픽의 라인업은 제프 티그, 웨스트브룩, 클레이 탐슨, 케빈 러브, 에네스 칸터입니다. 이외로 뽑은 선수는 마일스 터너, 로드니 후드, 저스티스 윈슬로우, 그리고 윌리 컬리스테인, 데니 그린입니다. 러브가 좀 일찍 뽑혔죠. 클레이 탐슨은 뭐 ESPN에 비하면 좀 늦게 뽑혔고, 티그 적당했고, 칸터도 적당했고, 네, 마일스 터너도 적당했는데, 문제는 7라운드부터 조금 물음표가 많이 달리네요. 로드니 후드, 윈슬로우, 컬리스테인, 데니 그린. 뭐 후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막판부터 두각을 드러내서 지난 시즌에는 주전 2번 자리를 꿰찼는데, 일단 유타가 확실히 이번 오프 시즌 때 가드진들을 많이 보강을 하면서 후드가 물론 주전 2번으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지난 시즌보다는 좀 출전 시간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알렉 벅스가 어쨌든 다시 복귀를 했고, 또 조존슨까지 영입이 되면서 이제 출전 시간을 나눠 먹게 생겼습니다. 조존슨 같은 경우에는 고든 헤이워드가 쉴 때 보조 리딩까지 가능한 선수이다 보니까 활용 가치가 꽤 높아질 것 같아서, 후드는 왼손으로 슛 쏘는 선수인데 그걸 잘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랬고 윈슬로우도 확실히 그래도 마이애미에서 스몰 포워드 자리를 꿰차겠지만 아직 그 주전으로 뛰었을 때 보여준 게 많지가 않아서 좀 지켜봐야겠고, 컬리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제가 얘기를 했죠. 데니 그린 같은 경우에도 ESPN 리뷰할 때 데니 그린은 지난 시즌에 했던 거 보면 정말 뽑아서는 안 될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밝혔는데, 거의 비슷한 픽으로 뽑혔습니다. 마지막에서 세 번째로. 그래서 7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가 조금
같긴 합니다. 뭐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는 나름 괜찮은 선수들을 뽑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팀. 4팀은 블레소, 하든, 멀로, 브룩 로페즈, 고베어입니다. 여기는 약간 포지션 파괴가 이뤄졌죠. 그 다음에는 엘프레드 페이튼, 미로티치, 아프랄로, 크리스 보시, 그리고 버디 힐드가 뽑혔습니다. 이 팀은 글쎄요. 6라운드부터 조금 좀 그런 게, 페이튼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뚜렷한 선수입니다. 어시스트와 득점력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기복도 심하고 턴오버 많고 3점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가드라고 해도 한 반쪽짜리 포인트 가드일 테고, 미로티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3점 슈터이다 보니까 좀 더블을 기록하지는 못할 것 같고, 아프랄로 같은 경우에는 아프랄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예전에 올랜도 시절까지 굉장히 잘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뉴욕을 이적하면서 좀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슈터인데, 네, 그래서 슛 찬스를 많이 못 얻는 느낌? 네, 오히려 팀원들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프랄로가. 근데 지금 이제 세크라멘토에 들어가서 타이로슨과 드마커스 커즌스, 네, 그리고 또 루디게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아프랄로가 자기 자신의 슛 셀렉션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좀 이기적으로 좀 던지는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프랄로가 또 세크라멘토 가가지고 또 네, 자기까지 난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공 돌리고 그러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켜봐야겠죠. 확실히 선수가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은 난사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좀 출시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오히려. 네, 그리고 9라운드 보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폐혈전을 2번 겪고 나서 이제 세 번째에도 또 다시 재발을 하게 된다면 그때 선수 생명 위기가 아니라 아예 생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애미 구단에서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시 같은 경우에는 복귀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은 마이애미 구단도 그렇고 주치 또한 그래서 굉장히 보시를 조심스럽게 내보낼 것 같아요. 백투백 경기 거의 안 내보낼 테고요. 그리고 폐혈전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거리 비행을 많이 한 선수들한테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학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텔루토비치도 한때 예전에 그랬었고 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원정 경기를 출전 안 시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거리 원정일 때 오히려 그냥 쉬라 그러고 제외시키고 홈 경기나 가까운 원정 경기 정도만 좀 돌아다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공적으로 복귀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9라운드 픽이 굳이 보시를 뽑아야 됐나? 네, 일단 그리고 그 앞선에서 뽑힌 센터들의 그 리바운드나 블락 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국 포지션이어서 더더욱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5픽은 저희 팀. 저희 팀은 러셀, 버틀러, 헤이워드, 르브론, 마신 고타치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픽부터 좀 꼬였죠. 네, 일단 당연히 1픽 웨스트브룩, 2픽 하든, 그러면은 제가 데려갈 수 있는 선수는 타운스, 르브론, 듀란트. 그래서 저는 내심 타운스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블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근데 1픽부터 타운스가 뽑히다 보니까는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좀 약간 정신을 잃게 됐죠. 그리고 2픽 뽑히고 3픽, 4픽 눈앞에서 하든을 뽑히니까 정말 눈이 획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판타지 드래프트를 할 때 듀란트와 르브론을 항상 경쟁 상대로 보고 뽑을 때는 대개 한 99는 르브론 제임스를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빈 듀란트는 지난 시즌에도 오클라호마에서도 1, 2옵션을 다퉜었고, 지금 골든 스테이트에서도 1, 2옵션을 다투고 있는 선수인 반면에 르브론 제임스는 여태껏 단 한 번도 2옵션을 밀린 적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지금 또한 클리블랜드에서 명실상부한 1옵션이고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는 확실히 듀란트가 갖추고 있지 못한 어시스트 능력,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르브론을 계속 뽑았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5픽을 받았을 때도, 또 이제 눈앞에서 하든을 뺏겼을 때도 저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은, 아, 그때 왜 내가 커즌스를 뽑지 않았지? 네. 차라리 커즌스를 뽑아버렸으면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아, 커즌스를 데려갔다는 거는 더블 더블을 노리고 뽑아간 것이다. 라고 다른 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텐데, 아, 르브론은 어쨌든 커즌스보다는 더블 더블 확실히 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1라운드 픽부터 조금 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라운드 한 바퀴 돌면서 더블 더블러들이 다 나가는 걸 보고, 아, 이제 망했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나는 오히려 역으로 가자. 그냥 스윙맨들을 열심히 수집을 해버리자 해가지고 2라운드에 남아있던 지미 버틀러, 사실 헤이워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버틀러가 남아있기에 그냥 버틀러를 뽑아버렸고, 이제 3라운드 또 봤는데 2라운드 후반부터 3라운드 초반까지 전부 다 또 빅맨 위주인 거예요. 그래서 헤이워드가 또 남아있길래 헤이워드를 뽑아버렸고, 그래서 저희 팀은 약간 르브론이 3명인 꼴이 돼버렸습니다. 각 팀의 르브론. 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는 고탓이, 네, 필요할 것 같아서 뽑았고, 센터가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서 센터를 뽑았고, 다행히 고탓이 더블 더블을 여러 차례 기록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괜찮았고, 5라운드에서는 네, 러셀이 또 남아있게 뽑았고, 린도 6라운드 후반 돌 때까지 남아있어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 아담스, 마키프 모리스, 크리스턴,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를 뽑았는데요.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로빈 로페즈랑 굉장히 많이 비교를 했는데, 로빈 로페즈도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시카고로 이적하면서 이제 주전 자리를 꽤 차겠죠. 지난 시즌에도 뉴욕에서 주전 자리였고요. 근데 제가 좀 기대한 거는 스티븐 아담스가 이제 확실히 듀란트도 빠진 상황에서 주전 자리로 올라섰을 때 더블 더블을 기록해 줄 수 있는 선수인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더블 더블을 기록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인가 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뽑았습니다. 로빈 로페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블 더블을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은 선수입니다. 일단 공격력도 거의 없다시피 한 선수이기 때문에 리바운드와 블락이 좋은 거는 인정하고, 또 제어투 성공률도 빅매치고 굉장히 좋습니다. 75% 이상이면은 말 다 했죠. 반면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56%. 그래서 굉장히 꺼리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약간 가능성을 보고 픽을 했습니다. 마키프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ESPN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또 뽑아버렸고, 크리스턴 같은 경우에는 ESPN에서 좀 일찍 뽑히길래 가능성을 보고 또 뽑았습니다. 약간 가능성 픽들이 여러 개 있어요. 러셀도 그렇고, 린도 그렇고, 아담스도 그렇고, 던도 그렇고.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는 또 마지막 라운드 돌 때까지 안 뽑혀가지고 뽑았는데, 미들턴이 또 신아웃을 당하면서, 네,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도 약간 반사이익을 누리지 않을까. 물론 3점이 없어서 크게 이익을 누리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출전 시간이 아무래도 좀 늘어나겠죠.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6팀은 캔바 워커, 고란 드라기치, 케빈 듀란트, 라이언 앤더슨, 데릭 페이버스입니다. 그 이후에는 조던 클락슨, 트리스탄 톰슨, 에반 터너, 마이크 키드 길크리스트, 자말 크로포드입니다. 봅시다. 네, 일단 캔바 워커의 부족한 어시스트를 드라기치와 또 에반 터너라는 선수가 잘 메워줄 것 같고, 마이클 키드 길크리스트도 이제 샬럿에서 제대로 복귀하는 거는 이제 한 시즌을 완전히 통으로 쉬고 다시 복귀를 했을 텐데, 더욱더 그 슛폼 교정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득점 이상, 네, 최소 10득점 이상 기록해 줄 것 같고, 이 팀도 나름 그래도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서 워커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잘 맞춘 팀인 것 같아요. 이제 자말 크로포드를 아마 FA 슬롯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밸런스 좋은 팀이라고 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팀으로는 콜리, 카이리 어빙, 자바리 파커, 앤서니 데이비스, 마크 가솔입니다. 이 외로는 에이버리 브래들리, 로빈 로페즈, 윌 바튼, 비스맥 비욘보, 일야소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바리 파커가 미들턴이 만약에 다치지 않았다면 조금 애매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테고, 5번째 픽으로 뽑히기 좀 애매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브래들리도 뭐 식스맨으로 뽑히기는 괜찮습니다만은
거의 3점 슈터로 써야 될 상황에서 에이버리 브래들리가 평균 3점슛 2개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고, 마지막에 비욘보와 일야소바를 뽑은 것도, 일야소바가 3점슛 1개 이상을 기록을 해주겠죠. 이제 듀란트가 나간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일단 좀, 앤서니 데이비스의 유리몸, 네, 그것도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빙도 부산 전력도 있고, 가솔도 좀 있어서, 네, 이래저래 좀, 부상 이슈가 은근히 좀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바리 파커도 시나당했었던 적이 있고, 네. 물론, 이 팀도 밸런스는 나쁘진 않은데, 부상이란 변수가 오히려 발목 잡을 수도 있는 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리스 폴, 그리고 브랜든 나이트, 카멜로 앤서니, 루디 게이, 드와이트 하워드가 베스트 5입니다. 이 외로는 자이 로카포, 주루 할러데이, 클린트 카펠라, 제이알 스미스, 아미누가 있습니다. 이 팀은 포워드 쪽이 앤서니와 루디 게이인 거 보면 굉장히 탄탄한 편이고, 카펠라, 하워드, 네, 또 둘 다 주전으로 나올 테니 블락과 리바운드는 걱정 없을 텐데 자유투가 문제겠네요. 자유투가 문제일 테고, 주루 할러데이 지금 당분간 아웃됐죠. 또 제이알 스미스와 브랜든 나이트, 크리스 폴이 있으면은 3점 슛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네, 이 팀도 괜찮아요. 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주루 할러데이가 무기한 결정됐고, 자이로 카포도 일단 필라델피아에서는 좀 스탯 하락을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아미누도 뭐 12라운드 마지막에 뽑힌 거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은데, 좀 더 반등을 하고 싶다면 아미누에서 좀 더 좋은 선수를 노리셔야겠죠. FA든 뭐 트레이드든. 어쨌든 크리스 폴이 있기 때문에 브랜든 나이트가 뭐 부상으로 들어눕건 턴오버를 하건 상관이 없긴 합니다. 네, 어쨌든 베스트 5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백업도 주루 할러데이만 빨리 돌아온다면은, 네, 백업진도 굉장히 탄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9팀은 데릭 로즈, 앤드류 위긴스, 블레이크 그리핀, 서지 이바카, 그리고 하산 화이트사이드입니다.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블락 걱정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화이트사이드와 그리핀 그리고 이바카, 네, 그러면 끝났죠. 근데 이 팀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일단 어시스트가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 백업으로는 잭 라빈, 오토 포터, 잉그램, 제퍼슨 그리고 타이러슨이 뽑혔는데, 타이러슨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죠. 여기서 타이러슨이 세크라멘토에서 부활을 한다면 데릭 로즈의 어시스트를 충분히 채울 텐데, 그게 아니라면 좀 위험하죠. 라빈도 그렇다고 어시스트를 대여섯 개 이상 뽑아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 포터, 잉그램, 오토 포터는 딱 그냥 리그 평균 스몰 포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잉그램은 아직 보여준 게 없으니까 뭐 말을 제가 따로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 팀은 좀 블락, 리바운드 그런 쪽에 좀 특화가 돼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타이러슨이 제가 봤을 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타이러슨이 터진다면 확실히 전 카테고리에서 큰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팀 라우리, 바툼, 갈리날리, 노비츠키, 커즌스. 제가 봤을 때는 이 팀 굉장히 베스트 5 라인업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외에 브래들리 빌, 더마레 캐롤, 알렉스 렌, 루이스 윌리엄스, 마커스 모리스. 네, 그런데 이 팀도 역시 잘 깨지네요. 네, 몸이 잘 깨지네요. 바툼, 라우리 시즌 후반에 퍼질 가능성이 있죠. 커즌스도 간간히 결장하는 경기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아니라 테크니컬 파울로 인한 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리날리, 빌, 대표적 유니폼 2명이죠. 또 캐롤, 지난 시즌 20 몇 경기밖에 뛰지 못했어요. 렌, 한 시즌 통으로 졌었죠. 네. 루이스 윌리엄스는 제가 봤을 때 FA 슬롯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마커스 모리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지난 시즌에 비하면 좀 추저셔 해줄 것 같고, 네, 이 팀도 확실히 잘 깨지는 습성 때문에 좀 부상이 많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팀 조널, 시몬스, 해리스, 포르징기스, 디조던. 괜찮아요. 네,
시몬스가 슈팅 가드로 내려왔네요. 네, 조널이 지금 근데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라는데 아직 5대5 훈련에 참가하지 못해서 프리시즌을 건너뛸 거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럼 개막전을 바라보고 뛰게 될 텐데 시즌 초반에는 좀 고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로는 드웨인 웨이드, 조지 힐, KCP, 노아, 텔레토비치가 있습니다. 디조던을 너무 믿은 건가요? 좀 노아 빼고는 그 중하위 픽에서 전부 다 가드를 뽑으셨는데 이제 시몬스와 토비아스 해리스가 센터가 없는 것을 메워줄 거라는 생각으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나름 전략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잘 뽑으신 거는 맞는데 뭔가 약간 좀 허전한 느낌이 좀 드네요. 뭔가가 왜 그러지? 어시스트 때문인가? 조널이 어시스트 한 9개 10개 뽑아주고 벤 시몬스 5개, 웨이드 3개, 힐 4개. 네, 이게 이 정도가 끝일 것 같은데 힐이 어느 정도 해주냐? 네, 웨이드는 제가 봤을 때 시카고에서 그렇게 어시스트를 많이 뽑아낼 것 같진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론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포르징기스, 해리스 3점슛 1개 조금 넘기고 네, 칼들 포프가 좀 터져줘야 될 텐데 이 선수는 야투가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기복이 심해가지고 제가 기피하는 대상 중에 한 명인데 네, 뭐 밸런스가 나쁘다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선수 개인 기량을 봤을 때는 좋지만 좀 시너지가 좀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이래저래 좀 듭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조노야가 디조던 1라운드, 2라운드 픽은 정말 잘 뽑으신 것 같아요. 더블더블러를 2명이나 데려간 거는 확실히 더블더블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우위를 많이 점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라운드에서 포르징기스 대신에 좀 슈터 바로 뒤에 맥칼럼이 있었는데 맥칼럼이나 레지 잭슨을 뽑았으면은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포르징기스가 물론 잘하긴 합니다만은 네, 아직 2년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좀 확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포르징기스를 네, 그리고 12팀 루비오, 맥칼럼, 카와이 레너드, 마크 가솔, 부셰비치입니다. 이 외로는 포니에, 코빙턴, 데론 윌리엄스, 너키치, 엔비드가 있습니다. 너무 마지막 두 픽 도박 아닌가요? 특히 엔비드? 엔비드는 사실 출전 시간 제한에 백투백 경기 안 뛰겠다고 이미 감독이 밝혔습니다. 너키치도 요키치랑 나눠 뛰면은 스탯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선수 지난 시즌에 부상이 좀 많아가지고 좀 많이 못 뛰었어요. 데론 윌리엄스 대표적인 유리몸 중에 한 명이고 코빙턴도 좀 일찍 뽑힌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몬스가 있기 때문에 코빙턴의 활용폭이 좀 지난 시즌에 비하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포인트 가드진이 붕괴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루비오와 데론 윌리엄스가 동시에 다쳐서 출전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어시스트 5개 이상을 뽑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맥칼럼이나 가솔 같은 경우는 사실 어시스트 6개 이상 뽑아주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가솔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더블까지 기록해 줄 수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어시스트가 주가 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포인트 가드 영입이 절실해질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엘 엠비드를 버리고 FA로 좀 어시스트 평균 3개 이상 찍어주는 선수를 데려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엠비드가 과연 얼마나 해줄지도 모르겠고 출전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잘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너무 가능성만 보고 뽑으신 건 아니지 라고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3팀 레지 잭슨, 폴 조지, 폴 밀셉, 널렌스 노엘, 발렌슈나스입니다. 그리고 백업으로는 골기쟁, 그리고 매튜스, 베이즈모, 보그다노비치, 토니 파커입니다. 백업진이 좀 어중뛰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 분업이 되어 있긴 한데 특출나진 않는데 웨슬리 매튜스가 하지만 포틀랜드 시절로 돌아간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 선수 폭발력 엄청나니까요. 베이즈모도 뭐
지난 시즌 애틀랜타에서 잘 했습니다만은 카일 코버가 이제 좀 원만하게 돌아오고 그런다면은 좀 3점 쪽에서는 하락 있지 않을까. 보그다노비치도 좀 기대해볼 만한 선수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토니 파커가 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지난 시즌 중반에 토니 파커를 FA로 영입을 했었는데 처음엔 잘하다가 부상으로 안 뛰고 늙었다고 안 뛰고 근데 나와도 스탯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다 교체당하고 정말 그냥 팀 승리를 위해서 뛰시는 노익장이지 더 이상 스탯을 바라보고 뽑기에는 좀 나이가 좀 진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4라운드 픽까지는 굉장히 잘 뽑으신 것 같은데 노엘하고 쟁 물론 수비형 빅맨이어서 블락을 노리시고 뽑으신 거라면 잘 뽑으신 거지만 득점력에서 좀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좀 득점력에서 좀 고정을 하실 것 같고 잭슨 외에는 사실 어시스트가 없어요. 파커도 사실 어시스트가 평균 어시스트는 좋다고 하더라도 기복이 또 있기 때문에 이 팀도 포인트 가드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도 레지엑스는 그래도 좀 꾸준하고 튼튼한 편이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리고 14팀 14팀은 릴라드, 미들턴, 아리자, 요키치, 드러먼드인데 네, 미들턴이 시즌 아웃 당했네요. 애도를 표합니다. 대신 6라운드를 뽑은 선수가 크라우더입니다. 크라우더로 다행히 채워졌죠. 그 다음에 메이슨 플럼리, 칼리슨, 코디 젤러, 게리 해리스입니다. 8, 9, 10이 좀 아쉽네요. 칼리슨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건을 혐의 인정하면서 징계가 불가피해졌고 네, 코디 젤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즌에도 몇 번 써보긴 했습니다만은 진짜 8라운드 8리바 그리고 1블락 끝입니다. 네, 그 이상 바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알제퍼슨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게리 해리스도 윌바튼 때 얘기했듯이 스탯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미들턴의 블로우아웃 또 아리자의 이른 픽 그리고 칼리슨의 입건 코디젤러와 게리 해리스의 한계가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졌고 그렇게 되면 아리자와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좀 블록버스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근데 1번, 2번 픽이 너무 좋네요. 드러먼드 릴라드면은 네, 리바, 득점, 블락, 또 어시스트, 스틸까지도 가능한 물론 자유투는 포기해야겠지만요. 어쨌든 1라운드, 2라운드 잘 뽑았고 요키치가 터져줘야겠네요. 메이스 플럼리도 사실 그렇게 기대치가 한계가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성장 변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팀은 론도, 올라디포, 쿤보, 에런 고든, 디그린. 네, 저희들끼리 1위 후보를 뽑아보자는 투표를 통해서 뽑힌 예상 순위 1순위 팀입니다. 네, 쿤보, 네, 론도, 올라디포, 쿤보, 고든, 디그린. 네, 그래서 센터가 없네? 라고 했더니 후라운드에 네, 랜돌프, 설린저에 마비 윌리엄스까지 뽑아버렸어요. 마비 윌리엄스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9라운드 마지막에 뽑혔더라고요. 제가 그 마비 윌리엄스를 순간 깜빡하고 있었어요. 크리스타운을 뽑는 게 아니라 마비 윌리엄스를 뽑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랜돌프와 설린저 전부 다 C가 나올 테니까 큰 문제가 없을 테고 네, 랜돌프, 설린저도 주전으로 나왔을 때는 최소 8리바 이상은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마비 윌리엄스도 추전 시간이 줄긴 줄겠지만은 평균 리바운드 한 5개까지는 가능한 선수이고 론도가 일단 트리플 더블도 가능한 선수 또 드레이먼드 그린, 아테토쿤보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래저래 좀 상세가 많이 되는 선수들이 있고 또 에런 고든과 데빈 부커 또 설린저 이 세 선수 또 무디아이까지 터져버린다면 완전한 1위 팀 후보가 되겠죠. 네, 근데 4명이 다 터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부커가 가장 성공률이 높죠. 2명 중에 1명만 트레이드되면 바로 주전으로 올라서는 셈이 되니까 네, 부커만 확실히 주전으로 발돋움한다면 우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오펜스 리바가 좀 없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확실한 센터가 없어서 조금 이래저래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센터 없이 가는 거 아닌가.
네, 정통센터 한 명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전략이 약간 그런 전략이었다면은 제 말이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 봤습니다. 1시간 바로 앞에서 끊기네요. 네, 15팀이라서 아무래도 할 말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ESPN보다 할 말이, 그러니까 한 팀마다 좀 적은 것 같지? 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네, 다음 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